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군신유의까지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부부일요일입니다. 이제 오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가 부자유치, 두 번째가 군신유의, 이제 세 번째가 부부일요일입니다. 부부가 유별, 맨 첫 시간에 했죠. 별자를. 자, 전서체로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뼈과자입니다. 뼈과. 이게 왼쪽이. 예. 우리가 여기다가 고기 uk자를 내면은 골자가 돼요. 골병 든다 할 때. 예? 그 골자가 뭐냐면 이거는 뼈과예요. 여기다가 밑에 달월자를 쓰면 달월에는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달월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 육자도 있고요. 배주자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고기 육. 그러니까 요거는 뼈만 남은 거죠. 칼로. 뼈만 도려낸 거예요. 아우, 얼마나 저거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쁜 의미를 쓴 게 아니라 뼈와 칼도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칼로 뼈와 살을 분별하여 구분되는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강조하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뭐 장자에 보면 포정해우라는 분 있죠? 예. 전부 다 이 칼로 뼈와 살을 구분할 때 칼이 안 닿는다는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갈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모든 최소한 식물은 모르겠고요. 동물은 다 뼈와 살로 이루어졌죠. 근데 뼈만 있거나 살만 있을 때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살만 있으면 고기 덩어리고요. 뼈만 있으면 해골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야만 된다는 게 이 부부이별의 한자를 쓴 한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요. 자, 부부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합쳐야 완성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부부는 이게 상하나 선별 이런 게 아니라요. 부부의 역할이라는 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어떠해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 예. 그랬을 때 완성되는 거고요. 사람의 육체가 뼈와 살로 이루어지듯이 별에는 뼈와 살과 같은 부모의 역할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역할이 남편은 가정을 온화하게 하는 거 하고 아내는 부드럽고 유순하게 조화를 이루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부화처유예요. 의미가 있는데 제가 부화처유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아비는 조화롭고 평화롭고 해야 돼요. 처는 유화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상에는 혹시 아버지의 인상은 부드럽고 조화로웠습니까? 강경하고 완고하셨습니까? 예? 강화하고 완. 그렇죠. 그러면은 왜 우리는 아버지의 인상이 이제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아버지들이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함께하기도 하죠.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었는데 왜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인상이 완고하고 강경하겠을까요? 그거는 이 글을 배우거나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꼭 북의 사회가 아니어도 꼭 부드럽게 하면은 약한 아버지의 상을 준다라는 인식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부화처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드러운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그러니까 유학을 잘못 적용된 사례죠. 그런 거는. 그리고 식자들이죠. 이런 한자를 알거나 한문을 알거나 경전을 아는 분들이 이걸 몰랐다고요? 아니죠. 알았는데 자기한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에 이제 부부 유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부는 부처잖아요. 예,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부부한테는 이런 의미를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요즘은 잘 하고 있습니다. 부와 처유가. 요즘은 부와 처유를 안 하면은 남자들이 쓸 자리가 별로 없죠. 예. 자, 이제 부부유별은 예기에는 이렇게 있어요. 자, 예기왈. 예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 혼내. 혼이에요. 결혼한다는 건 만세지시야. 세상이 이어지려면요, 부부가 결혼을 해야 돼요. 왜? 부부가 결혼을 해야만 뭐가 된다? 자식을 낳을 수 있죠.
부부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안 낳으면은 결국은 계속 부부 사이예요. 예. 자식을 낳기 위해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세의 시작이라고 한 겁니다. 인구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남녀를 구분해 놓으면은 한 세대만 지나면 인구 확 줄어요. 남녀를 구분해 놓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써놨다. 부부지윤리는 이성지합이다. 다른 성이죠? 씨라고 안 해요. 또 재밌는 건 성씨 할 때. 네, 성은 여자 여에다 날생자잖아요. 모계사회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거 이성지합이에요.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합치는 거다. 그거는 내외 유별, 안과 밖은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옷도 밖이 있고 안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옷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안과 밖이 분명히 공존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바깥만 있는 옷은 없어요. 그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외 유별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이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상경여긴. 부부는 서로 뭐예요? 존경할 때 경자입니다. 이게 부부는 존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존경하냐? 여빈, 귀한 손님처럼. 부부관계를 이렇게 유지해야 됩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예? 존중 안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유학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유학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예? 유학에서는요, 부부관계는 서로 아주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관계여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 다음에 부도화이, 지아비 부잖아요. 지아비가 하는 일은, 이런 도자는요, 유학에서는 전부 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할 때는 화의고요. 그죠? 지아비 아버지가 지아비 노릇을 하려면은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어미, 부잖아요. 부부. 예? 부덕, 유순. 뭐예요? 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본성 그대로를, 인간다움을 살리는 거예요. 부드러움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유화예요. 거꾸로 하면은. 거꾸로 하면 유합니다. 부부는 어때야 돼요? 부드럽고 조화로워야 돼. 그러면 누가 보고 배운다? 부부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야만 되는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의 상은 굉장히 완고해요. 어머니의 상은 대부분 부드러운 걸 유지했죠. 그거는 결국은 남자들의 잘못이 많죠.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반기를 들 분도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학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부유별이에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부부유별 다음에 나오는 게 장유유서예요. 장유유서는 서자예요. 이게 줄지어가는 모양입니다. 이게 줄지어가는 모양인데 어디서? 집에서요. 이게 집엄자입니다. 이게 집가자도 있지만 굴뚝엄자도 있죠. 근데 집엄자도 있어요. 뭐냐면은 요거 굴뚝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굴에서 불 피어서 굴뚝이 있는 거죠. 예, 언덕구자는 굴뚝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문자가 발생할 때 생긴 원형으로 하니까 집엄이에요. 집엄인데 동굴 속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동굴에 불 지피니까 굴뚝이 필요하죠. 집엄과 나여, 이건 나여라고 하는데 줄 서서 가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집에서 나를 담으로 구분하는 의미이다. 예? 그거는 뭐냐? 이거는 질서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곳에 모여 살면은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자, 종친회 가면 종친회 규약이 있죠. 어떤 단체에 소속되면 단체가 운영되는 규칙이 있죠. 회비를 내십시오. 언제 모이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근데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많은 곳에 소속이 돼요. 회사를 가면은 월급을 주는 대신 회사 규정을 따라야 돼요. 자, 대한민국에 소속이 된다면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그죠? 교육을 하는 교육,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의미는 간단해요.
모두 다에게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하는 사람은 나쁜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말장난하면은 탈세하고 뭐죠? 절세하고 차이점이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모든 모이는 곳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질서는 영원한 질서는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질서는, 이게 크게 말하면은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 되지만, 작게 말하면 규례가 되고 예절도 들어가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그 규칙은 바뀌어가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규칙은 바뀌어요. 이 장유에서 이런 걸 말한 공자가 살던 시대나 주자가 살던 시대나 조선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BC 기원전이고, 주자가 살던 시대는 송나라 시대예요. 조선 시대는 조선 시대예요. 한국 조선이죠. 거기에 질서의 규칙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규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유유서를 하려면은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규칙이 필요한 거고요. 그 규칙은 한 번 제정했다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라 그 규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 예. 근데 그 질서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게 장유유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했냐? 상하의 관계는 어른과 아기가 지켜야 하는 질서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하를 어른과 아이만 해석하는 거는 요 문자적 해석이고, 어떤 곳에든지 질서에는 상하가 존재해요. 왜 존재하냐? 모임을 만들면 일단 회장을 뽑죠. 그 다음에 총무를 뽑죠. 모든 모임에. 근데 월급을 주는 회장과 총무는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월급을 주지 않는 총무와 회장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관계는 장유유서이다. 어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대하는 것이고, 어른아이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다. 그게 뭐냐? 그 질서에는 어떤 이게 작동하는데 규칙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규칙 이외에 뭐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장유유서를 할 때는 형의 재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형이라는 건 위라는 말이고 재는 아래라는 말이죠. 기본 질서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데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꼭 형이고 나이가 적어서 아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회장님을 맨날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뽑지 않잖아요. 예? 대통령을 나이 많은 사람으로 뽑진 않잖아요. 그게 폭넓게 보고. 거기에는 뭐예요? 사랑과 존경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만들어지고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서로 존경해야 되죠. 근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 단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유지가 된다는 게 장유유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장유유서의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말하면 부부유별 장유유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붕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